안녕하세요. 최광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최광내공입니다. 자, 2020년 지금 활기차게 출발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최광내공의 머니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최광내공의 그 머니쇼는 재무 설계 그리고 자산 관리 어떤 기준점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시청자들의 아주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질문하시면 그거든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 설계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거를 스스로 뭐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 보험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대체 투자 상품들 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설계 이슈 그리고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좀 더 흑자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데 그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 기초에서 기본까지도 가셨다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각자한테 맞는 그런 저축 상품이나 투자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소개를 해줘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하지만 뭐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어떤 방송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은퇴 직전의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것들 재무설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을 Q&A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만 64세시고 조금 있으면 은퇴를 직전에 은퇴 직전에 계신 분인데 12년 전에 가입한 연금 펀드가 있대요. 근데 연금 펀드가 있는데 연금 재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4,800만 원 정도. 그런데 12년 동안 난 수익률은 10%라고 하네요. 일단은 그럼 1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연 1%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뭐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그냥 연금 저축 은행에 진짜 연금 적금 상품처럼 있었다면 이미 수익률이 연 뭐 한 3, 4%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연 10%라는 거, 수익률이 12년 동안 10%라는 것은 적금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게 적금한 거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니까. 그러면은 총 수익률은 2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 몇 프로 정도, 지금의 어떤 예금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무지 나쁜 건 아니지만 예금 정도 수준에서 수익률을 확보를 했다. 마이너스 난 것보다는 좋죠.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12년 동안 본인이 계좌 운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수익률은 10%였고 해지를 하려면 5년 동안 나누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고 또 5년 동안 계좌 운영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연금 저축 펀드를 그냥 딱 막아놓고 그 연금 소득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5년 동안 최소 5년 이상이니까 5년 동안 자금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관심이 없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했다면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도 있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상황, 좀 무심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 64세, 한국 나이로 65세까지 전혀 1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12% 정도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대면 계좌로 바꾸어서 스스로가 한번 ETF 운용을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장기적으로는 공부를 해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65세 그리고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66세예요. 2020년에 66세부터 장기적으로 공부해서 자산관리, 투자를 한다. 자산관리는 해야 되죠. 근데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수익이 연 10% 정도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손실 40%, 50%, 어쩌면 100%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20대, 30대라면 앞으로 월급을 더 받을 시간이 많고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은퇴자금이잖아요. 은퇴자금 4,800만 원. 이런 것들을 받아서 ETF를 통해서 또 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꿈. 65세까지, 한국 나이로 65세까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연금저축펀드는 했지만 알아서 굴러갔죠. 계좌 운영을 알아서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해서 순발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부터는 은퇴 생활을 해야 돼요. 은퇴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매월 연금 재원, 연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천만 원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게 걱정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은퇴 자금으로 그러면 국민연금 빼고 연금 펀드 4,800만 원, 그 다음에 은퇴 자금으로 5천만 원이 더 있는 거예요. 아직 1억이 안 돼요. 자, 보세요. 66세부터 뭐 85세까지 산다. 그러면 2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1억도 안 되는 돈 갖고 20년을 살아야 돼요. 자, 매달 1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죠. 그러면 원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재원으로 4,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채권 혼합형 또는 채권형에 넣어놓고 매달 40만 원씩 받으면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뭐 이제 받으실 거니까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100만 원 받고 40만 원 또 받으면 한 140만 원, 5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더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매달 한 30만 원씩 더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갖고 제가 이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은퇴 후에는 몸이 많이 고장나요.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이 돈이 갑작스럽게 들어갈 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이 있다면 집 수리에 사실은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럴 때 갑자기 써야 되는데 투자 상품에 묶여버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투자 상품에 묶인다는 거는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꼭 필요할 때 원금 손실이 발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16년, 17년 정도 되는 어떤 재무 상담을 해오면서 60대가 느끼고 60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60대 중반 이후 60대부터는 사실 투자 상품에 넣었을 때는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알면 이미 돈 1억 원 다 날라갔죠. 그쵸? 따라서 이 부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5년에서 길면 10년 정도 채권 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로 운영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중에서 2천만 원은 예비 자금으로 예금 자원에 넣어 놓고 나머지 3천만 원 갖고 매달 30만 원 또는 매달 15만 원 또는 매달 10만 원 정도부터 매달 30만 원까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증권사에 소속돼서 수수료를 0.3%를 계약을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런 투자 아이템들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투자 아이템을 소개를 해줄 때 환차손에 대한 이야기 지나가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상품 중에는 최근에는 되게 해외 상품들 소개를 많이 해주는데 그러다면 달러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익을 봤어요. 근데 환차손이 발생하면 그거는 전체 재원에 대해서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수익을 까먹어서 결국은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따라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느냐 또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느냐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로 5천만 원 추가 자금 중에서 2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놓고 3천만 원 갖고 약간 위험한 거, 적당한 거, 안전한 거 이렇게 3천만 원, 1천만 원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달 10만 원 또는 많으면 매달 30만 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 서비스 계약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요걸 물어보셨거든요. 증권사에 투자 자문 서비스 수수료를 0.3% 내고 그거 받는 게 좋은지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를 받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좋은 정보를 줬는데 주식에 투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들. 그러면 요거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원금 손실 위험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럼 반드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이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본인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에 닥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혈압 올라가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늙어갑니다. 60대 중반이면 아직 팔팔할 때인데 늙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금 재원은 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있는 5천만 원의 여유 자금은 2천만 원은 예금으로 돌리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가까운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가까운 동네에 있는 어떤 금융회사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곳 그곳에 넣어놓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판 중에서 막 그 금덩이도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벤트 기간이. 그런 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5세, 한국 나이로 65세 된 은퇴 직전의 직장인의 어떤 재무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은퇴 자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재테크 투자상품 PPL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아트테크입니다. 미술품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술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돌려드리는 재테크 상품입니다.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높죠. 원금 손실 위험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만큼 기대 수익률은 높겠죠. 하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실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도 1년입니다. 짧죠. 그리고 투자 금액도 증권사나 이런 데는 사모펀드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1억, 2억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한테는 좀 효과적인 재테크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이미 돌려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높고요. 한국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은퇴 자금을 이제는 이러한 투자 상품인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연금 재원 사이즈를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들어오셔서 우수 회원 요청하시고 국내 투자 상품 소개란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최강내공의 머니쇼 카페 메인 우측 상단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문자로 궁금한 부분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전환시켜내서 삶의 질을 높게 만들어내는 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